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대부분은 다 저는 가장 경제 공부에 대한 돈 공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나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그냥 금리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경제 공부를 늦게 한 사람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언제가 늦게인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고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대부분은 다 직장생활 하는 순간에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는 그걸 갖다 구별을 못하는 거지. 일과 돈에 대한 것들을 구별을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경제 공부에 대한 돈 공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첫째 부분은 돈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가 정립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나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의 통로 5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돈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소득, 그다음에 돈을 내가 쓰는 지출, 돈을 갖다 쌓아가는 저축, 그다음에 남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출,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벌리는 투자. 이게 돈이 5통로가 있거든요. 이 5통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소득이라면 소득의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내 연봉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내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지출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달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는 것들이 늦게 시작하는 경제 공부의 첫 번째 기초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축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돈을 왜 저축을 통해서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빌리는데 신용과 담보 외에는 빌릴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내 신용을 어떻게 쌓아가서 남의 돈을 갖다가 내가 빌려서 쓸 수 있는가. 돈으로 돈을 벌리는 투자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바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런 기본 바탕이 되면 내가 경제적 위치에 어느 위치에 되는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늠하는 것들 위치를 놓고서 뭘 알아야 되면 거시경제. 거시경제는 제가 보기에 이거예요. 큰 파도예요. 이 파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요? 그 중에 내가 어떠한 배를 어떻게 띄워가지고 이 바다를 가고 있는가요? 그러면 파도가 어떻게 오느냐? 이 파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도가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금리예요. 금리라는 게 뭐냐? 돈의 값. 돈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가장 핵심의 파도예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거시경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원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알아야만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돈이 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물가니 환율이니 경제성장률이니 실업률이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못 시켜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돈이란 파도가 어떻게 거시경제적으로, 거기 돈이란 파도는 뭐냐면 금리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요. 금리가 뭐 2.5%니 5%니 해가지고 금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파도의 높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돈을 지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자기가 경제적인 돈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갖다 파악하고 거시경제적으로 돈이 어떠한 큰 사이클로 움직이는가를 갖다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리 늦게 공부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갖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라는 건 첫째 부분은 내가 돈의 관점에서, 돈의 5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금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물가의 실업률의 경제성장률의 환율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경제적 위치와 거시경제 위치가 어떻게 지금 연결 매칭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가장 기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라는 의미에서 제가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거를 갖다가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돈 공부라는 건 인생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할 건가, 삶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경제 시그널, 아까 말한 거시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 금리예요.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그냥 금리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고 있잖아. 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고 딱 한마디로 질문한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서 통화량이 늘어날 거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느냐? 강남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그널을 제일 빨리 알아요. 이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는데 통화량이 늘어나서 앞으로 집값에 더 상승을 할 거다는 것들을 알아요. 집값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집값을 갖다 물가에 집어넣잖아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다 집값도 물가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과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바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와 금리와의 연동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한 가지를 더 깊게 보면 왜 그러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경제라는 건 뭐냐면 재화 서비스의 총생산량인 거예요. 재화 서비스의 총생산량을 그래서 국내 총생산량 GDP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을 따지는데 재화와 서비스라는 이 상품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보다 부족하게 그것도 0.8%밖에 신당 안 되는 게 이렇게 경쟁 수준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돈의 값을 낮추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렇게 사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 값이 안정세를 이룰 거고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강남에 계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집을 투자하기 위해서 경제 시그널들을 금리부터 물가, 경제 성장률, 환율, 실업률 이런 부분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현재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